This is the 7th lecture on symbiotic farming. This time, we will listen to a lecture by director Kim Yong-yeon on nutrients and minerals among external factors for the growth of plants related to symbiotic farming. 영양, 할, 미네랄. 우리는 농사를 지을 때 지금까지는 여기에 의존해 왔어요. 그러니까 질소 비료, 물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식물에서 뻔한 게 탄소 없이는 섬유소나 조직 거의 다 탄소로 돼 있단 말이에요.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이 탄소는 어디서 나와요? 공기 중에 있잖아요. 미량은 어디서 온 거냐면요, 유기물에서 온 거예요. 이거 없으면요 계속 밴드가 안 만들어져요. 분명히 탄소는 이산화탄소에 있어서 포도당에 만들어진다고 되어 있지만 고리를 연결하는 것이 유기물에서 분해돼서 탄소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단백질이죠. 질소죠. 탄소하고 질소. 단백질이 있어야지 안에 차고 기능들을 할 거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그전에는 미생물들이 유기물에서 전이해서 갖고 들어왔던 거예요. 흡수했던 거예요. 그런데 미생물이 잘 못 자라잖아요, 조건에 따라서. 그러니까 뭐를 해준 거냐면요, 요 역할을, 농업에서 요 역할을 합성 비료로 해줬던 거예요. 이 역할을 안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요, 식물은 성장별로 물질들이 필요해요. 질소가 이게 없잖아요. 그럼 다음 단계로 못 가요. 성장이 작아져요. 수확량 자체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비료로 준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컨트롤 정말 잘하는 공간이에요. 여기서 미생물도 활동 있게 자라고 뭐 수분 이런 걸 다 조절한다면 영양제가 크기가 필요 없어요. 그래도 필요해요. 왜냐면 거기에다 영양 요소를 넣어주는 순간 무엇이 되냐면 키를 풀러버리는 거예요. 이 요소가 다 키예요. 이게 어떤 게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식물이 가장 안정적일 수 있는 게요, 가장 브레이크를 많이 걸고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인 거예요. 지구 생태계에서 중심이 식물이잖아요. 얘들이 완벽하게 브레이크를 안 걸고 있다면 생태계 중심을 못 가요. 그런데 얘들은 브레이크를 아주 촘촘하게 프로그램을 걸어 놓는 거예요. 우리는 브레이크를 풀 때마다 뭐가 되냐면 속도가 나잖아요. 차에 브레이크가 다 걸려 있는데 그거를 한 개씩 끌을 때마다 속도가 나고 가속이 될 거 아니에요. 이걸 풀러내는 방법을 찾는 게 농업이라는 그 부분이라면 이게 원활치 못해요. 지금 내가 뭐 어떻게 한 거냐면 퇴비를 잘 못 만들어낼 거나 극히 적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영양제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영양제가 뭐냐면요, 바로 발효액이에요. 그래서 이생용 대표한테 잘 보이세요. 저분한테 잘 보이면 이거를 저렴하게 받을 수 있어요. 요게 적절히 공급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다음 단계 이게 가능하거나 못해요. 저거는 풍부하면 풍부할수록 수확량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 같은 경우에 보면 잘 먹은 애들은 등치 좋아요. 옛날에 못 먹죠. 그러면 빨리 죽어요. 왜냐면 생존을 위해서 자기 세포를 먹어버려요. 자가 포식을 해버려요. 그러다가 일정량이 또 그대도 공급이 안 되면 그때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식물은 자기 포식 안 해요. 대신에 뭐를 하는 거냐면요, 브레이크를 걸어놓죠. 영양분이 안 들어와. 그러면 걸어서 성장만 안 하면 돼요. 그래서 어떤 식물들은 뭐를 하는 거냐면 저장하는 식물도 있어요.
저장하는 식물 중에서 대표적인 게 뽕나무예요. 뽕, 침향 이런 것들이 저장하는 식물이에요. 나이가 든 자기 세포에다가 걔들을 저장을 해놔요. 성장할 성분들을. 그랬다가 필요하면 조금 해놨다는 거니까 은행에 가서 찾아 쓰면 된단 말이에요. 이 저금통이 정말 좋다면 성장에 너무 좋죠. 근데 이렇게 저축을 하는 애들이 몇 안 돼요. 일반 초보류들이나 이런 거는 저축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저기 옆에 느티나무 잎에 저축 못해요. 저축 못해서 어떻게 되냐면요, 나이가 들면 속이 펑 벼버려요. 전나무 이런 거 있죠? 저축 못해요. 침엽수들 저축을 못해요. 그래서 전나무 같은 것들이요, 많이 영양분을 그나마 저장하는 곳이 어디냐면 잎 아니면 과일이에요. 잣 같은 거 이런 거 있죠. 거기다 겨우 저장을 해놔요. 걔들요 저장을 못하니까 끊으면 죽어요. 끊으면 죽는다고. 일반 화렵수에서 저축을 하는 애들은요, 끊어도 저축해놨던 걸로 싹을 틔워서 크면 돼요. 근데 침엽수 같은 애들은 저축을 못해요. 그래서 잎이 없는 곳을 끊으면 죽어요. 잎을 두세 개라도 달아놓고 끊으면 그 나무는 안 죽어요. 어쨌든. 근데 잎이 없지 또 끊어놓죠? 그러면 그대로 죽어요. 소나무 같은 거 전제할 때요, 제일 끝에 잎을 두 개라도 달아놓으면 그 가지는 살아요. 근데 고기를 또 끊죠? 그러면 그 가지는 그대로 죽어요. 그래서 저축을 못하는 거예요. 저축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키우는 작물 중에는 극히 적어요. 오로지 영양분으로 공급을 해주는 상황이 좋아요. 위의 조건을 못 맞출 때는 영양분으로 보강을 해줘야지만 성장이 무한해져요. 그러니까 나는 합성 비료가 안 좋아, 싫어 이런 생각하지 말아요. 그건 질소 공급원으로서 굉장히 훌륭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걸 언제 써야 되고 얼마큼 양을 써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니요, 저농도로 주면 돼요. 저농도로 계속 주면 돼. 제일 쉬워요. 물에 타갖고 옆면 시비하고 계속 뿌려요. 수확할 때까지. 적어도 일주일이나 보름에 한 번씩 계속 뿌려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영양분이 결핍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음 단계로 쉽게 지나가요. 영양물이 풍부한 애들은요, 결과물이 전혀 달라요. 꽃이 필 때 예를 들어서 이 난초 같은 거 이렇게 석부작 해놓은 거 있죠. 거기다가 간단하게 그 바카스나 원비 같은 거 이런 거 있죠. 한 그 100배 정도 희석해 갖고 뿌려줘요. 안 썩어요. 바카스나 원비는 희석해 놔도요. 그렇게 해놓으면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유풍란이 꽃이 잘 키우면 4개 붙어요. 하얀 꽃이 2개에서 4개 붙어요. 그런데 원비를 희석해 놓고 뿌리잖아요. 그러면 보통 꽃이 12개 붙어요. 그만큼 전혀 달라져요. 그 영양분 하나가 공급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근데 발효액을 그렇게 해서 뿌리잖아요. 그러면 꽃이 몇 송이가 더 달리고 뭐까지 하냐면요, 옆에 새끼까지 가요. 전혀 다르게. 그런 난초 하나에서도 이렇게 확연하게 완전히 다른 형태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발효액은 필수적인 부분들이고, 이것들은 뭐냐면 질소, 탄소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여기다 미네랄을 집어넣었어요. 왜? 이 부분은요, 아까 얘기했듯이 2% 쪽에 가까운 얘기들이에요. (98%의) 얘기들을 또 끌어내야 돼요. 물론 여기서 발효액 같은 것들은 이쪽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순수하게 질소하고 탄소 공급원으로만 발효액을 쓰는 거 아니에요. 물질을 전이해서 98%로 가는데, 여기에 작동되는 게 미네랄이에요. 미네랄을 중심으로 해서 물질들이 결합을 한단 말이에요. 어떤 물질이건. 미네랄이 없으면
결집을 못해요. 그리고 미네랄이 뭐를 하는 거냐면요, 미네랄 그 위에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성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어떤 물질을 만드는 조효소라든가 또는 물질의 반응을 촉진하는 촉매제로 쓰여져요. 그래서 개가 있으면 촉매 역할을 하는데 개가 없으면 촉매 역할을 못해요. 또는 그거 자체가 호르몬 역할을 하는 미네랄도 있어요. 아연 같은 거. 그래서 아연이 몸 안에 몇 프로 있느냐에 따라서 성이 되거나 안 되는 결정을 해요. 아연이 없으면요 액이에요. 그러다가 아연이 몸에 3ppm 정도 있을 때는 성인이에요. 3ppm이 빠져나가면 뭐가 되냐면요, 노인이 돼요. 성이 안 돼요. 그거 자체가 호르몬 기능도 해요. 미네랄은 굉장히 형태가 여러 가지고 그것들이 어떻게 결합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물질이 단순하게 탄소 질소만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탄소 질소 사이의 미네랄, 그 다음에 어떻게 탄소가 됐느냐에 따라서 복합적인 물질들이 20-30만 가지가 있다는 거죠. 사람 몸속에 적어도 효소 이런 단백질 이런 것들이 그 규명된 것만 20만 가지가 넘는단 말이에요. 그 다양성을 갖고 오는 것이 탄소 질소의 형태이기도 하지만 미네랄이기도 해요. 질소나 탄소 같은 경우는 벤젠고리도 만들고 사슬고리도 만들고 이것들이 미네랄 사이에 어떻게 연결됐느냐에 따라서 각기 다른 기능성들을 나타내는데 이것이 미네랄이에요. 그리고 이걸 강조한 농법이 뭐냐면 소금 농법, 바닷물 농법 이런 얘기들 하죠. 이게 이 부분을 강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거는 질소를 강조하는 농법이고요, 유기농은 탄소를 강조하는 농법이고요, 그 다음에 공생농법은 사실은 이런 요소 중에서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 이쪽이에요. 미생물과 그 기능들에 대한 것들을 조금 강조하는 농법에 속하고요. 공생농법에서도 이거 다 써요. 다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소금농법 같은 것들이에요. 소금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요, 원래는 땅에서 나와요. 땅에서 집안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물이 들어가요. 그러면 물이 뭐를 하는 거냐면 미네랄을 녹여서 나와요. 그걸 샘물이라고도 하고 또는 비가 와서 흘러가는 흙탕물 이런 것들이 미네랄이에요. 얘들이 처음에는 무겁고 이런 애들은 가다가 깔아앉아요. 그래서 계속 흘러가다가 바다로 가서 뭐가 되는 거냐면 최종적으로 안정되고 활성화되어 있는 그 이온이 돼요. 물에서 3%가 떠 있다가 사람들이 뭐를 하는 거냐면 연판을 만들어서 수분을 증발시켜요. 여러 번 거쳐서 최종적으로 20몇 프로 되는 염수가지를 만들어서 그걸 통에다 넣어놔요. 그리고 그 물을 연판이라고 하는 판 위에다가 올려놓고 햇빛을 짱짱 비쳐요. 그러면 언제 소금이 만들어지냐면요, 흐린 날 안 만들어지겠죠. 비 오는 날 안 만들어지겠죠. 만드는 날은 따뜻한 날. 그 다음에 어떤 날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응? 그러니까 햇빛 쨍쨍 비치는 날. 그렇죠. 바람 부는 날. 바람 부는 날 하나만 더 집어넣어요. 뭐를 하면 더 잘 만들어질까요? 먼지. 송화가루 같은 먼지. 염전 옆에는요, 포장을 절대 안 해요. 염전 옆에서 포장을 하잖아요. 그럼 염이 생산한대요. 그래서 염전 옆에는 반드시 비포장 도로가 있어요. 바람이 불 때 먼지를 끌고 들어와야 돼요. 근데 어느 날 송화가루 쫙 날려요. 그러면 기가 막히게 소금이 나와요. 먼지가 들어가서. 그 먼지가 미네랄처럼 중간 결성자를 하고 걔들이 막 다른 것들을 끌어들여서 안정화시켜요. 이게 소금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이 과정이 빨리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빨리 일어난다면 그러면 그거를 연소라고 해요. 바람이 불었어요. 산소와 만나요.
열을 받아서 변하고 있어요. 산소와 열이 만나면 뭐예요? 산화죠. 산화가 빨라지면 연소예요. 연소 밑단계에 있는 게 산화예요. 그래서 소금은 산성이에요, 알칼리예요? 산성이에요. 우리가 먹는 천일염은 산성이에요. 바닷물은 뭐예요? 알칼리예요. 그래서 소금에다가 먼지거리를 해줘야 돼요. 산성으로 알칼리로 직거리를 해줘야 돼요. 그게 뭐냐면 저번 수업 시간에 오셔서 봤던 소금이에요. 열을 가하고 에너지를 줘서 걔를 다시 뭐를 한 거냐면 이온 상태로 끌어내준 거예요. 내가 농사를 짓는데 자, 내 땅에 미네랄이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이걸 가지고 뭘 하는 거냐면 뭐 장작을 써도 되고 가스를 써도 돼요. 판 같은 데도 소금을 넣고 열을 가해서 볶아요. 그러면 열이 에너지를 잔뜩 먹고 어떻게 되냐면 색을 나타내요. 컬러를. 이럴 때 그 소금을 몇 그램씩만 밭에다 뿌려줘도요 뭐가 되냐면 수천 년간 그 땅에서 비로 인해서 빠져나갔던 미네랄을 다시 인위적으로 넣어주게 돼요. 그러면 그 땅은 본래의 성질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반드시 소금은 볶아서 넣으세요. 피해 없어요. 그렇다고 그렇게 볶은 소금에다가 식물을 키우라는 거 아니에요. 소금을 얼마큼 잘 볶았냐에 따라서 넣는 양도 많이 차이 나요. 소금 농법도 어떤 양에 따라서 소금 농법을 한번 검색해 보세요. 소금 농법을 검색해 보면 심층수라던가 해수, 그 다음에 소금들을 어떤 양을 넣고 이런 양에 따라서 병 발생이나 이런 것들을 막아줘요. 뭐가? 미네랄. 소금 농법이 아니고 미네랄 농법이에요. 이걸 더 강조한 농법이라고. 이거를 더 미네랄을 미생물을 강조할 수도 있어요. 영양분을 강조할 수도 있고. 누가 산소 농법을 만들어내요. 여기서 어떤 한 분이 식물에서 산소가 이렇게 중요해. 정확하게 몇 cm당 몇 ppm에 산소가 있으면 식물이 잘 자라. 이거를 규명해내면 산소 농법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그 숫자를 못 댔잖아요. 산소가 있으면 좋다고 한 거걸랑요. 근데 누가 그 숫자를 내주고 공기 중에 1cm, 1cm장의 산소의 농도가 몇 프로일 때 뿌리 발근이 몇 cm 되고 뿌리 발근이 몇 cm 되고 땅속에다 산소를 어떻게 공급하는 라인을 깔고 맞추면 뿌리가 제일 잘 자라. 이건 산소농법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공생농법은 식물들과의 공생 시스템을 얘기하는 농법인 거고. 자, 여기까지 가고요. That concludes our lecture on the nutrients and minerals needed to grow plants in symbiotic agriculture. Thank you for listening.